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쌀 살 돈도 없구나. 이제 정말 가진 게 없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에 쌀 한 포대 살 돈이라도 줄 수 없겠니? 엄마, 지금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퍼주시더니 이제 와서 우리한테 손을 벌리시겠다고요?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다 써버리셨어요? 그동안 얼마를 벌어놓으셨는데 그게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설마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구 도와준다고 다 퍼주셨어요? 엄마, 저희도 빠듯해요. 지금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엄마 생활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솔직히 엄마가 돈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혹시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엄마, 어차피 숨기고 있는 돈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니야. 정말 없어. 이제는 한 푼도 없어. 어이가 없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 달에 조금만 보태주면 아, 진짜?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말고 알아서 좀 하세요. 저희도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엄마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거라고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퍼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대비라도 좀 해놓으시지 그랬어요. 엄마,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좀 살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박씨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잠시라도 더 따뜻하게 지내게 하려면 저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밤에는 공장에서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한 번도 쉬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기운 하나 없는 몸으로 아이들의 빨래를 하고 허겁지겁 끓인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진 돈을 털어 집값 절반을 보태줬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신혼집 마련하기 힘들어요라는 아들의 말에 고민할 것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전셋방이라도 얻어 저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결국 또 반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부족해.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대주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였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저는 늘 참았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도 가장 싼 걸 골랐고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국물만 떠먹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신발을 신었고 작은 아들은 비싼 참고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면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뼛속까지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퍼주면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이런 거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에게 조금씩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아들은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문의 목적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애들 좀 하루만 봐줄 수 있어?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그러다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야근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애들 좀 맡아줄 수 있어? 엄마, 애들 데리고 마트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대신 좀 데리고 가줄 수 있어? 엄마, 우리 부부끼리 결혼기념일이라서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 처음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예뻤고 키우면서 느꼈던 그 정이 다시금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당연한 듯 맡기고 심지어 맡긴 후에도 연락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데리러 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얘, 너 오늘 애들 데리러 안 오니? 아, 엄마 미안. 우리 오늘 일이 좀 늦어져서 하루만 더 신세 질게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엄마 집이 더 편한가 봐요. 같은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애들 보고 싶지 않아? 또다시 아이들을 맡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긴 한데 또 맡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직접 찔러 묻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이번엔 좀 특별한 경우야. 사실 우리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행? 응, 우리 부부가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애들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 며느리는 뒤에서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좀 살아야죠. 요즘 부부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데 애들 때문에 제대로 된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여행 가는 동안 며칠 맡아야 하니? 한 일주일 정도?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애들 보고 싶다며 같이 있어주면 좋잖아.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덕분에 애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저희도 조금 쉴 수 있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밥 줘. 할머니, 딸기 사줘. 할머니, 심심해. 아들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며느리는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어머님, 애들 잘 있죠? 밥도 잘 먹었겠죠? 우리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끝없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잠시라도 앉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점 지쳐갈 무렵 드디어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애들 덕분에 너무 잘 쉬다 왔어요.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무엇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녁밥을 이야기하는 아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오래전 둘째 아들은 한껏 들뜬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도 없던 애가 모처럼 찾아와 환하게 웃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종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사업 계획서야.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하려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모릅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요즘 이거 하면 돈 번대. 나도 좀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보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쉬운 게 아니야. 자금도 필요하고 뭐 하나 잘못되면 손해도 클 텐데.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줘야지.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처음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면 돼.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엄마, 정말 많이는 아니야. 그냥 5천만 원만. 5천만 원?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리고 나 진짜 자신 있어. 요즘 이거 다 대박 난대.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은행 대출은 못 받냐? 그러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미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 점수가 좀 낮아서 안 되더라고. 근데 엄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진짜 성공해서 다 갚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큰아들한테는 결혼할 때 집값 반을 보태줬으니 둘째 아들에게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 안 믿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우리 형이야 집 받아서 편하게 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데 어릴 적 힘들게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녀석도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됐지.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대신 약속해라. 이 돈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엄마 믿고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오픈 준비 다 했어. 엄마, 이제 곧 손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들은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어. 그래도 잘 버텨볼게. 그렇게 몇 번 힘들다는 연락이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받을까 말까 했고 때로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가게를 찾아가 보니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얘, 너 어디 있니? 엄마, 미안해. 엄마, 나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웠어.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임대료 내는 것도 벅찼어. 그래서 지금은? 가게 접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자식에게 돈을 주고도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저를 등한시하고 돈을 가져간 뒤 연락이 뜸해지는 동안에도 오히려 잘 챙겨주지 못했던 작은 딸은 한결같이 저를 챙겼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작은 딸은 늘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그녀는 별일 없는 날에도 꾸준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반찬 떨어지면 말하세요. 내가 해놓고 갈게요. 엄마, 요즘 감기 유행인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장 보고 갈까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제가 먼저 연락해야 받을까 말까 했지만 작은 딸은 오히려 저보다 먼저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한 번은 작은 딸이 퇴근하고 우리 집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저 왔어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반찬 하나도 없잖아요. 왜 또 대충 드셨어요? 아이고,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안 돼요. 제가 해놓고 갈 테니까 내일은 꼭 챙겨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한 작은 딸은 금방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생선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너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뭐 이렇게까지 하니? 엄마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해드려야죠. 작은 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엄마, 내가 해주는 게 맛있죠?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야? 그냥 엄마 용돈이에요. 얘가,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필요 없긴요.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드시라고. 저는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딸은 큰아들처럼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힘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딸에게서 돈을 받는 건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안 받을 거예요? 작은 딸은 일부러씩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많이 넣은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됐어. 너도 쓸 돈 많을 텐데. 엄마, 나 괜찮아요.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딸은 항상 저를 걱정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의 일상을 묻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었습니다. 자식들 중에 오직 이 아이만이 저를 돈으로 보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한결같이 엄마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딸이 있어서 다행이다. 어느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늙어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큰아들은 손주 맡길 때만 나를 찾고 며느리는 제 돈 한 푼 안 쓰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한다고 돈 가져가더니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만이 가끔 찾아와 밥은 먹었냐고 묻고 제게 뭐라도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몸이라도 아프면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자식들에게 버려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제가 비상금처럼 숨겨온 재산들. 그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가 더 늙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저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를 짐짝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날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다 집으로 와라. 그러자 큰아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둘째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꼭 가야 해요? 작은 딸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래요? 뒤이어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갑자기 부르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요즘 애들도 봐야 하고 회사도 바쁘고.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앉아 있어라. 다들 오면 이야기할게. 그때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딸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자식들이 하나둘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걱정스러운 눈빛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을 꼭 모으고 잠시 침묵을 지키자 큰아들이 먼저 조바심을 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불러놓고 말도 없이 계세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용돈 얘기는 아니겠죠? 저희도 요즘 사는 게 빠듯한데.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내가 빚 보증을 잘못 썼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오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 둘째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못 배우셨어요? 요즘 세상의 빚 보증이 어떤 건지 몰라요.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그렇게 다 퍼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누가 보증서라고 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큰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 그럼 대체 얼마를 보증 서신 건데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집까지 날릴 판이다. 큰아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집까지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려고요? 저는 자식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들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더러 그걸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힐 지경인데 어머니까지 떠안으라고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젓더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나 이거 거짓말 같아요. 평생 돈을 그렇게 다 퍼주고도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뭐라도 숨겨둔 거 있죠?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지금 솔직하게 말해봐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또 우리 돈 빼먹으려고 쇼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자식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이 하나둘씩 떠난 뒤 텅 빈 공간에는 깊은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부르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딸의 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뭐 다 내려놓았다. 그러나 작은 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한 걸음 다가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오는 거지.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다. 작은 딸은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다 알아요. 늘 혼자 참고 다 괜찮은 척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작은 딸이 제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넌 너대로 잘 살면 된다. 작은 딸은 제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기대세요. 엄마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딸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 삶도 있지만 엄마가 제 가족이에요. 엄마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늘 혼자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곁에
이렇게나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제 손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힘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작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도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라. 작은 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음을.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펜을 손에 쥐고 저는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작은 딸에게 넘긴다. 서류 한 장에 담긴 이 글자가 제 모든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과 함께 시장을 다녀온 후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급해서 생각이 짧았어요. 둘째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 큰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제 보니까 엄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 둘째 아들은 한 발짝 다가서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돈이 없다는 거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가 이제 재산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거 우리한테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그래, 엄마가 빚 보증 잘못 써서 돈 다 날렸다고 했을 때 너무 냉정했던 건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재산은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나눠야지. 안 그래? 그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고 나지막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가 했던 말, 난 절대 잊지 않는다. 큰아들이 울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때는 우리가 몰랐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드신 줄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몰랐다. 몰랐으면 더 문제지. 내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너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오히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의심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찾아오는 거냐? 둘째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한테도 조금은 나눠줘야지. 우리도 힘든데. 그 순간 작은 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형들과 오빠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힘들 때 도와줘야지. 엄마가 힘들 때는 외면하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게 가족이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난 엄마가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었어. 엄마가 잘 지내시는 게 중요했어. 그런데 오빠들은 엄마가 가진 게 없을 때는 버려놓고 이제 와서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온 거야. 그게 가족이야? 저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내게 끝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너희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작은 딸에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진짜 속이 후련하다. 작은 딸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가서 장 봐올까요? 반찬도 해드릴게요. 작은 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맛있는 거 해 먹자. 그 말에 작은 딸은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여전히 저를 챙겨주는 건 작은 딸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아들이나 둘째에게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혹은 늦게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 없이 제 남은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작은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 없을 때 등을 돌린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돌아올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름 같은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